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과학을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과열공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긴급하게 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열과 우리 생활이라는 부분에서는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째는 전도와 그 다음에 대류와 그 다음에 복사, 얘는 반드시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전도와 대류와 복사, 요거는 반드시 공부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뭐냐? 근데 이 전도하고 대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은 반드시 입자가 있어야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야. 알겠습니까? 입자가 있어야만 열이 전달되는 방식. 이건 반드시 꼭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류와 복사의 공통점은 뭐냐? 얘네들은 이 워딩을 조심하셔야 돼요. 직접 전달한다는 거. 그러니까 대류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기체나 또는 액체가 열을 저장해서, 열을 고맙습니다 주주님. 열을 저장해서, 기체나 또는 액체가 열을 저장해서 직접적으로 물질의 이동을 통해서 열을 전달한다. 이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봐요. 차이점은 뭐냐? 전도 같은 경우는 직접 전달하지 않아요. 전달하지 않고 옆에서 옆으로 입자의 운동을 통해서, 자 다시 입자의 운동 정도를 가지고 옆에서 옆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금속의 전달 방식이죠. 물론 이제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으로 가면 화학원에서도 이 개념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금속 내에 있는 자유전자가 열 전달 매개체이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얘를 뭐 심도 깊게 다루지는 않으니까,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그런 것도 나온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것 같고, 얘는 둘은 직접 전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간접 전달한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전도와 대류의 공통점인데 그럼 복사의 차이점은 뭐냐? 복사는 입자를 활용하지 않아요. 입자가 없어도 전달이 가능하다. 오히려 복사 같은 경우는 입자가 있으면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입자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복사 같은 경우는 입자가 없어. 대표적인 예로 뭡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는 진공 상태인데도 태양 빛이나 열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빛 또는 열의 복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열의 형태로 오면 복사열, 빛의 형태로 오면 복사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오케이. 그거예요. 요거 구분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대류라는 건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액체 또는 기체, 우리는 이걸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물리 2에 가시면 배우시게 될 건데, 유체라고 부릅니다. 유체. 그래서 이 유체들이 나중에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래서 유체역학이라고 배우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물리 2에 가시면 베르누이의 연속방정식 이런 것도 배우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유체라고 부르는데, 잘 봐요. 온도가 높으면 액체는 미세하게나마, 기체는 매우 크게 부피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증가해. 그럼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밀도 구하는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분모값인 부피가 증가해버리면 밀도는 감소해요. 분모가 커지니까 그 값은, 전체 값은 작아지겠지. 그러면 밀도가 뭐로 판단되어지느냐? 무거운 정도라고 해석하셔도 돼.
그럼 결국은 뭐야?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밀도가 감소해. 그러니까 가벼워. 그러면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감소해. 그러면 밀도는 반대로 증가해. 그러니까 무거워.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녀석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녀석은 무거워서 밑으로 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열적 대류 현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 제가 말씀드린 이 유체가 직접적으로 열 에너지를 저장해서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전달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첫 번째 이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비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비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봐요. 비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비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해석하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봐요. 비열이라는 게 뭐냐? 물질 1g, 1g을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자, 근데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두 가지냐? 예를 들어 물질 1kg을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과외공사님, 이 둘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량은 칼로리라는 열량을 써요. 그럼 여기는 킬로그램을 썼으니까 이때는 뭐를 써야 돼? 킬로 칼로리라는 개념을 써야 돼요. 요 차이야. 오케이, 요 차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열을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열을 이 개념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나중에 질량이라는 파트를 공부를 하실 때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킬로그램으로. 알겠습니까? 그건 이제 뒤에 가면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비열이 의미하는 게 뭐냐? 와우. 물질 1g을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일단 비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갔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있어. 근데 A의 비열이 뭐 60이라 칩시다. 근데 너무 큰데? A의 비열이 60이라고 하지 말고 너무 커. A의 비열을 뭐 2라 합시다. 2. 비열의 단위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꿀팁으로 드릴 거니까 잠시 보류하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B의 비열이 있다 칩시다. B의 비열이 단순하게 B의 비열은 뭐 4라 합시다. 4. 그럼 일단은 비열은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커. 그죠? 그래놓고 얘의 질량을 1g 준비했다고 쳐. 얘의 질량을 1g 준비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둘 다 1도씨를 상승시켜야 된대. 1도씨를 상승시켜야 된대. 오케이. 그랬을 때 비열이 2라는 건, 아, 얘한테 공급되어져야 되는 열량은, 1도씨를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량은, 아, 2칼로리구나, 이 뜻이야. 2칼로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얘는 뭐야, 그러면? 아, 4칼로리를 공급시키면 뭐다? 1도씨가 상승되겠구나, 이 뜻이야.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열은 해석을 하고 가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봐. 비열이 예를 들어서 큰 경우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요거를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봐봐요. 잘 봐. 비열이 큰 녀석은 같은 열량을 공급해 줄 거예요. 지금부터 같은 열량을 공급해 줄 거야. 공급해 줄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한테 100칼로리를 공급해 줬다고 쳐. 그리고 얘도 100칼로리를 공급했다고 쳐. 오케이. 그럼 잘 봐요. 그러면 얘는 2칼로리를 공급시켰을 때 1도씨가 상승한대.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현재 100칼로리를 공급했기 때문에
2칼로리의 50배야. 그러면 얘가 상승하는 온도는 50배의 온도가 높아져야겠죠. 그러면 얘는 50도씨가 상승하겠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온도 변화량이라고 부르는데 델타 템프. 오케이. 조금 더 감 나와요. 그럼 얘는 뭐야? 4칼로리를 공급하면 1도씨가 상승하는데 몇 칼로리? 100칼로리를 공급했구나. 그러면 결국은 뭐야? 25도씨가 상승하겠다. 왜요? 이게 25배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면 뭐야? 비열이 얘가 크니까 온도 올라가는 게 어머? 얘가 작네? 반대네. 즉 다시 말하면 비열이 클수록 온도의 변화가 어떻다? 온도의 변화가 작아진다. 이 뜻이야. 이게 첫 번째 중요해. 그럼 다시 말하면 비열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라는 거야? 반비례한다. 이게 중요해. 첫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약 나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식을 다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잘 봐봐. 그리고 제가 꿀팁 하나 드릴 거야. 잘 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같은 질량이 같은 온도를 집어넣었을 때 오케이? 비열이 2라면 2칼로리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공급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봐봐요. 봐봐. 볼게요. 잘 봐요. 그러면 뭐야? 일단은 알겠어. 뭐를 알겠어? 공급 열량과 비열은 어떤 관계냐? 비열이 크니까 공급해야 되는 열량도 커. 됐어. 그러면 일단은 잠깐만요. 여기 지우고 일단은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해석을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또 많이 물어보니까 봐요. 물질마다 비열은 다 달라.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비열이 다 달라. 그러면 왜 비열이 다르냐? 그것도 해석을 하고 가셔야죠. 물질마다 비열이 다른 이유는요, 물질이 가지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즉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인력이라는 게. 그 인력이 달라서 그래요. 분자 사이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비열이 다르다. 이건 꼭 짚고 가야겠다. 자, 물질마다 비열이 다른 이유는 입자 사이에 또는 뭐 분자 사이에 인력이 다르다. 당기는 힘, 얘가 달라서 그래요. 요것도 굳이 물어본다고 한다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꼭 알고 가시고.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듯이 뭐예요? 열량과 비열은 일단 비례한다. 비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비례냐 반비례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어. 비례냐 반비례냐. 어디에서? 분수에서. 분수의 어디에서? 분수의 크기 비교하는 데에서. 봐봐요. 예를 들어 분모가 2고 분모가 2야. 그럼 얘는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3이야. 그럼 결국은 이 자체의 수 중에 분모가 같을 경우에는 분자가 큰 것이 뭐야? 큰 수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분자가 큰 것이 큰 분수야. 그러면 이 경우는 뭐야? 비례 간다는 거야. 비례.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하셔야 될 게, 비례하는 녀석은 전부 다 분자로 보내면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비례하는 녀석은 무조건 다 분자로 보내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뭐 배웠어? 이번엔 분자가 같은 경우야. 그러면 2분의 1과 3분의 2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수야? 얘가 더 큰 수죠. 그러니까 뭐야?
분모가 클수록 그 분수는 작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반대한다. 반비례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건 전부 다 어디로 보내면 돼? 분모로 보내면 돼. 알겠습니까? 분모로 보내면 돼요. 봅시다. 그럼 봐봐. 일단은 열량과 비열은 비례한다. 그러면 이따가 저기에서 공식에서 얘는 분자로 보낼 거야. 지훈님 수권 나중에 시간 나면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똑같은 물이 있어. 여기도 물이 있고. 근데 얘는 물 10g이야. 얘는 물 100g이야. 쉽게 얘기하면 라면 1개 끓여 먹을 때, 라면 10개 끓여 먹을 때, 그럼 얘네들을 끓여 먹으려면 물을 100도씨까지 온도를 높이려면 누가 더 많은 열량을 공급해야 될까? 당연히 얘겠죠.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아, 질량이 클수록 공급돼야 되는 열량도 크구나. 그러니까 뭐야? 비례한다. 이것도. 자, 이제 봐요. 똑같은 물이야. 그러니까 비열도 똑같아. 물. 그리고 얘 10g 준비했어. 얘 10g 준비했어. 근데 얘는 10도씨만 올리고 싶대. 자, 얘는 30도씨 올리고 싶대. 그러면 당연히 온도를 더 많이 변화시키려면 공급돼야 되는 열량도 크겠죠. 아, 그럼 뭐야? 열량이라는 변수는 온도 변화가 크려면 당연히 열량도 커져야 돼. 비례야. 그럼 이제 우린 열량 구하는 공식 끝났어요. 그래서 열량 구하는 공식은, 공급된 열량 구하는 공식은 열량 Q 이니셜로 비례죠? 그럼 얘도 분자요, 얘도 분자요, 얘도 분자야. 그러면 분모는 없어. 분모는 없는 거야. 그러면 뭐야? 아, 비열 C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봐요,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템프. 여기서 델타라는 건 그리스어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거예요. 근데 델타라는 건 변화량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량 구하는 공식 Q는 C M 델타 T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고등학교 버전으로 가면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이, 자,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이 그 물질이 지닐 수 있는 열의 용량이다. 그래서 열용량 라지 C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버전입니다. 중2 때는 아마 안 알려줬을 거야. 그럼 열용량이 크다라는 얘기는 열의 저장 용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공식에서 중요한 게 있어. 봐봐요. 여기 얘네들 사이에 다 비례입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 C만 남기고 넘길 거야. 그러면 C는 M 델타 T분의 Q죠. 그러면 C와 Q 사이에서는 얘가 분자니까 얘네 둘은 비례야. 됐어. 그건 알겠어. 근데 비열하고 질량은 반비례. 이게 중요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 비열하고 질량하고는 반비례.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비열이 큰 녀석은 온도를 똑같이 올리기 위해 똑같은 열량을 공급했을 때, 오케이? 그런 녀석들은 질량은 작아진다 이 뜻이야. 또 하나, 똑같은 열량을 공급했어. 똑같은 질량이. 근데 물질이 달라. 그러면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하는 양은 작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하다. 이거 해석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린 열평형 상태, 그죠? 열평형 상태. 열평형 상태 갈 거야. 볼게요. 그리고 열의 이동은 어차피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이동한다는 거고, 그리고 고열원의 분자가
저열원의 분자의 운동보다 훨씬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 그건 뭐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다들 아실 거고. 멸평형 상태. 이건 그래프로 가면 되죠.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시점의 시간에서 뭐? 온도가 같아지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그리고 평형이라는 건 온도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A라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온도 TA, 얘가 예를 들어 TB라고 하면 TA가 온도 TA가 TB보다 어때요? 높겠죠? 그럼 결국은 이때 열의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겠다. A에서 B로 가겠다. 이거겠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의 운동이 둔해지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활발해지죠. 왜? 열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이때 여기 얘의 온도가 평형 상태의 온도, 라지 T라고 부릅니다. 평형 상태의 온도. 오케이. T.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싶어. 그럼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느냐. 이제 집중하셔야 돼. 오케이. 이런 게 나와. 첫 번째. 열량을 구해주세요. 비열을 구해주세요. 또는 온도 변화를 구해주세요. 문제를 구하는 걸 물어볼 거예요. 문제를 구하는 걸 물어볼 거야.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꿀팁 드릴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 봐봐. 일단 여러분들이 공식을 막 외워. 열량 구하는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다.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공식에다 넣으면 돼. 예를 들어 하나 해볼까요? 물 100g을 여기 앞에다가 주석을 달읍시다. 25도씨 물 100g을 60도씨로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공식이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죠. 단 여기에서 이제 비열을 제시해 줄 거야. 단 물의 비열은 1 칼로리 퍼 그램 도시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알려줄 거야. 비열을. 알려줄 거야. 알겠죠? 비열을 안 알려준다면 얘를 뺀 나머지 데이터를 알려주겠지. 그래서 비열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여기에서 여러분들 얘 또는 얘를 구하는데 주어지는 데이터가 2개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미지수가 2개 남는데 못 구하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짱구가 아닌 이상 그렇게는 안 내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봐요. 짱구라고 했다가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거 나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리는데 큰일 났네. 죄송해요. 이건 없던 걸로. 말 실수한 걸로. 자, 그러면 열량 Q 구하는 공식은 비열이니까 봐봐요. 비열. 그러면 1 곱하기 질량은 100g 곱하기 25도씨였던 걸 60도씨로 상승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상승된 온도는 얼마야? 35? 그래서 3500 칼로리. 근데 뭐 보기 딱 보니까 킬로칼로리로 보기를 제시해 줬어. 그럼 이거를 킬로칼로리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분모에다 1000 씌우면 돼. 왜? 접두어 킬로라는 건 1000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예요? 3.5 킬로칼로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럼 어렵지가 않아. 그죠? 어렵지가 않아.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열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뭐 A 물질 뭐 50g에 여기다 뭐 25도씨 A 물질 50g을 뭐 10도씨 상승시키는데 뭐 500
500칼로리의 열량을 공급했다. 거꾸로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500칼로리의 열량을 공급했더니 A물질 50g의 온도가 10도씨에서 25도씨 상승했다. 뭐 이런 뜻으로 그랬을 때 얘의 비열은 얼마니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비열은 얼마니? 그럴 때는 뭐 공식에도 똑같이 집어두면 되겠지. 자, 25도씨를 10도씨 상승시켰다고 그랬네? 그럼 온도 변화가 10도씨. 그렇지? 그러면 10, 그 다음에 질량은 몇 그램? 50g. 50, 그 다음에 곱하기 비율은 몰라. C. 근데 얼마? 500칼로리 공급했대. 그럼 500. 그래서 구해. 이거. 그럼 어렵지 않지. 이게. 그쵸? 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꿀팁 드린다고 그랬지? 과외공사님, 시험 문제 풀다가 이거 공식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막 미치지, 애들. 그죠? 과외공사님 이거 문제 풀다가 공식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긴장하지 마. 왜냐? 봐요. 문제에서 이미 공식을 다 알려준 거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 문제에서 이미 공식을 다 알려준 거야. 그래, 내가 그대로 증명해 볼게. 잘 봐요. 그대로 증명해 볼게. 그러니까 저 공식을 까먹었다 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 알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제시되느냐? 아까 이 문제를 그대로 비유해 볼게. 자, 25도씨, 오케이. 25도씨 물 100g을 60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거나 또는 문제집에서 잘 봐봐. 단 물의 비열은 잘 들으셔야 돼. 1 칼로리 퍼 그램 도시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집중하세요. 꿀팁 드릴 거니까.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꿀팁 들어갑니다. 봐요. 자, 내가 열량 구하는 공식 까먹었어. 어머,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큰일 났나요? 어쩌지? 나 열량 못 구하겠다. 그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찍을 거야? 하지마. 찍을 거 아니야. 지금부터 꿀팁 드릴 테니까 잘 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단위를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단위를 집중적으로 봐. 단위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단위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단위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빙고. 잘 봐.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봐요. 이게 중요해. 봐봐. 비열의 단위가 칼로리 퍼 그램 도시야. 오케이? 그램 도시야. 이게 중요해. 이거를 알려주고 여기서 칼로리를 구해달래. 칼로리를 구해달래.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비열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틀리는 거야. 공식 까먹으면 틀려버리는 거야. 에이, 씨앙 모르겠다 그러고 튀어. 이 공식을 간과한 거야,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나가는 초등학생 딱 불러. 에이, 야,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너 여기다가 4분의 1 써봐. 새끼, 빨리 써봐, 빨리. 그럼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저 새끼 왜 저래? 그래서 뭐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써야 돼. 그럼 우리나라 초등학생은 뭐라고 써? 4분의 1 이렇게 쓸 거예요. 맞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4분의 1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미국 초등학생이 이렇게 지나가. 에요? Come on, follow.
Come on. Do you write, 4번을 써봐. 막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러면 외국 애들은 분수를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4분의 1 이렇게 씁니다. 4분의 1 이렇게 써. 근데 사실은 국제적인 분수 표기법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one more time. 국제적인 분수 표기법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야, 됐다. 아싸병. 이건 뭐다? 분수다. 그리고 얘는 분모다. 이 두 개는 분모다. 그러면 비열의 단위를 알려주고 얘를 물어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야? 야, 있잖아. 내가 얘 줄 테니까 여기서 분모만 다 없애줘. 제발 부탁해. 여기서 분모만 없애줬으면 좋겠어. 응? 제발 부탁이니까 나 칼로리만 남고 싶은데 이 자식들이 내 밑에서 개 지랄을 떨고 있어. 이 자식들 좀 어떻게 없애주면 안 될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뭐 문제 없어요. 뭐 이 자식 없애주라고요? 없애는 게 뭐 문제야? 그지? 뭐가 문제이겠어? 너 일로 와봐. 그럼 come on follow. 너 잠시 여기다 일단 내가 놓을게. 알았어. 너를 구해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놓을게. 그람도시. 오케이. 제가 지금 열량 구하는 공식은 까먹은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열량 구하는 공식은 까먹은 상태야. 나 까먹었어. 나 몰라. 근데 단위로만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봐봐. 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너 밑에서 뭔 개지랄을 떨고 있어, 이 새끼. 넌 없애버릴 거야, 이 새끼야. 그럼 너 일로 와. 새끼, 너는 왜 안 따라와? 단위 오면 너도 같이 따라와야지, 새끼가. 기다려, 이 새끼야, 너. 곱해버려, 씨앙. 그치? 뭐를? 100g을. 곱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약분. 오케이, 빙고. 그람은 보냈어. Get away, 꺼져. 그 다음에 뭐해? 그러면 또 이제 도시를 없애버려야 돼. 도시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머! 과열공사님, 60도씨도 있고 25도씨도 있어요. 큰일 났네. 어쩌죠? 근데 얘를 봐야지. 상승시키는데 라고 그랬어. 상승이야. 그러면 상승시킨 온도를 여기다 넣어야지. 그러면 25도씨였던 걸 60도씨로 상승시켰다는 얘기는 35도씨 상승시킨다는 얘기니까 넘어. 일로 와. 35도씨 일로 와. 그러면 어떻게 돼? 약분되지요. 그럼 칼로리만 남아. 그러면 이거 다 곱해주면 끝나네? 35 곱하기 100 곱하기 1이니까 얼마야? 3500 칼로리가 된다. 끝! 자, 어때요? 나 공식 잃어버렸어. 근데 풀었잖아. 그지? 여러분들? 나 공식 잃어버렸어. 근데 풀었잖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외공사님,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봐봐. 과외공사님,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봐봐요. 문제에서 과외공사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 질량 줬어요, 과외공사님. 그리고 온도도 변화한 거 줬어요, 과외공사님. 그래놓고 칼로리도 줬어요. 칼로리도 줬어요. 별, 그람, 동그라미, 도시. 0도시라고 헷갈릴 수 있겠다. 네모도시. 그 다음에 세모 칼로리 줬어. 그래놓고 문제에서 물어봐. 뭐라고? 비열은 몇 칼로리 퍼 그람 도시냐 물어봐. 그럼
나 까먹었어. 비열 구하는 것이. 어머, 나 까먹었는데 어쩌지? 어쩌지? 포기 동해물과 또 찍어? 미쳤어? 왜? 왜 찍어? 공식 알려줬는데. 공식 알려줬잖아. 분모, 분자야. 그럼 그람이 어딨어? 여기 있네. 아, 그러면 비열이라는 거 구할 때는 알았다. 그람, 너 일로 와. 분자. 곱하기 도시, 너 일로 와. 네모. 분해, 세모, 너 일로 와.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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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 다 풀려. 계산 문제는 다 풀려, 그러면요. 자, 이게 꿀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이제 여기서 다 끝나요. 봐요. 마지막 하나만 하면 여기서 다 끝나. 자, 이제 마지막 하나예요. 볼게요. 어떤 것만 하면 끝나느냐. 특정 물질의 비열 구하기.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볼게요. 잘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프를 줬어. 예를 들어 TA, 그 다음에 TB. 그래 놓고 평형 상태의 온도가 라지 T라고 할 거예요. 어차피 라지 T는 둘 다 똑같으니까. 그래 놓고 A의 비열, CA, A의 비열을 알려줘. 뭐 2.4 칼로리 퍼 그람 도시 이런 식으로 알려줘. 그리고 뭐야? A의 질량을 알려줘. A의 질량 뭐 200g 200g 알려준대. 그리고 A의 온도를 알려줘. 처음 온도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70도씨. 그리고 평형 상태의 온도를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 40도씨. 그리고 TB를 알려줘. 25도씨.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A의 데이터죠? 그러면 A의 델타 T 온도 변화량을 구할 수 있어. 그죠? 70에서 40 갔으니까 몇 도씨? 30도씨. 오케이. 그 다음에 B를 이제 물어보는 거야. B의 비열은 얼마냐? 라고 물어볼 거야. 근데 B의 질량을 알려줘. 매스비인데요. 여기도 매스비. 이렇게 갑시다. B의 질량을 알려줘. 예를 들어 100g을 준비했대. 그러면 끝났네? B의 온도 변화를 구할 수 있어. 40에서 25도씨를 빼면 되겠지. 그죠? 40에서 25도씨를 빼면 돼. 그럼 결국 뭐해? 15도씨야. 그쵸? 델타 TB 15도씨. 그러면 봐, 이제 집중하시고. 이거 조금 이따 공식으로 도식화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A는 열을 잃어. 누구한테? B에게. 그럼 얘는 얻어. 그러면 잃어버린 열량이 고스란히 B에게 가서 B가 얻었으니까 잃어버린 열량은 얻은 열량과 얻었다. 같다. 이렇게 놓으면 얘 풀려요. 얘 풀립니다. 볼까요? 열량 다 곱하는 거죠? 그럼 2.4 곱하기 200이면 2.4 곱하기 200에 곱하기 30도씨 변했죠? 그럼 30은 얘가 얻은 열량이니까 B의 비열 몰라. 질량은 알아. 온도 변화가 15도씨야. 그럼 끝났네. 구할 수 있네. 여기는 1이고 2고 그죠? 여기가 1이고 2고 끝났네. CB는 4, 4, 16, 10, 4, 2, 8, 9.6. 오케이? 칼로리 퍼 그람 도시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걸 공식화 시키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봐요. 이걸 공식화 시키면 A가 잃어버린 열량이니까 QA 이꼴 QB 이렇게 가고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A의 비열 CA, A의 질량 MA, 그 다음에 델타 TA. 근데 여기서 델타 TA라는 건 TA 마이너스 라지 T. 라지 T. 알겠죠? 이거는 같더라. 누구랑? CB
MB, 그 다음에 델타 T, B. 근데 이때는 얘에서 얘를 빼줘야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TB.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열과 우리 생활은 다 끝난 거예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만. 항상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앞으로 다 할게요. 아시겠죠? 겨울방학 때부터 새롭게 시작할 거니까.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과학을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과열공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